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부스는 BYD라는 업체입니다. 혹시 이 업체가 그 업체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생각은 지나가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BYD 업체는 저도 예전에 중국을 좀 나름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지나다니다가 봤어요. 뭐를? 자동차를. 예, 맞습니다. BYD는 바로 중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입니다.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아처럼 그냥 이름 그대로 BYD 마크를 그대로 쓰고 있는 이 업체인데요. 이걸 저는 왜 지나가다가 보게 됐냐면 그냥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 BYD라는 자동차가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왜 이 부스를 열고 여기서 홍보를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시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전의 자동차의 체계와 전혀 다른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3-in-1 파워트레인 어셈블리라고 써 있죠. 말 그대로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집약시킨 파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설명을 간단히는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부분, 이 파워트레인에 관한 세 가지 부분이 파츠가 세 가지가 하나로 집약된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터와 모터 컨트롤러 그리고 이 감속 장치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집약시킨 그 파워트레인이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3-in-1 파워트레인인 거죠. 앞으로 이 BYD 업체가 우리나라에 꼭 반드시 현대 기아만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커스텀으로 요즘에 다른 중소업체에서도 많은 자동차를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서도 이 기술을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나름 이 회사, 이 BYD라는 이 중국 회사라고 우리가 전국차라고 막 무시하지만 요즘에 중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기차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BYD라는 업체가. 저는 그냥 중국에 갔을 때는 그냥 하찮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상승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이 중국의 자동차 발전은 계속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BYD라는 업체가 여기 부스에 차려진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BYD 업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 앞을 지나와서 또 다른 부스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이 전기차 부분에 뛰어드는 것을 여기 있는 부스들을 보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자부품 연구원, 이 KTI 이 부스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이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야만 그만큼 그 차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관련된 기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스캐닝 레이더 그리고 스테레오로 도로 환경을 탐지하고 카메라로 도로 객체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여러 카메라를 통해서 올 어라운드로 카메라 기술로 물체를 탐지하는 그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 부스 말고도 다른 몇몇 곳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고 얼마만큼의 구동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저는 좀 많이 응원하고 싶네요.
저는 그 옆에 있는 로턴이라는 한 부스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LPG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스인 것 같습니다. LPG 튜닝이네요.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는 지금 요즘에 핫한 차는 이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LPG로 튜닝된 모양인데요. LPG를 개조하는 그런.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나온 차만 하는 게 아니고 개조도 다 합법화가 된 건가요? 기존 차들 뭐 F나 제네시스 같은 것들 회전도 하세요. 그러면 근데 뭐 제 예상에는 다 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그 뭐 안 되는 뭔가 그런 차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 리스트업 중에? 너무 오래된 차들은 사실은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10년 이상 된 차들은 왜냐면 튜닝 비용이 300만 원 이상 추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네, 튜닝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네, 이제 원금 패스로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려면 이렇게 그렇게 합리적인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한 3, 4년 된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튜닝을 하시면 네. 이게 보통 만주에 한 100만 원 정도 절약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주행거리가 저희가 전국의 대리점이 한 2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 물건을 납품받아서 튜닝을 하시려면 저희는 키트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규격화를 시켜서 네. 모든 어느 대리점을 가시더라도 튜닝이 가능하게끔 그렇다 보니까 한 대를 개발할 때 튜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차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현대 기아차 위주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요 GDI 엔진에 특화된 그 키트들을 가지고 튜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되네요. 어차피 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말 잘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튜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대 기아차들 위주로 네.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LPG로 하면 뭐 따로 이제 뭐 구조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신청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전에는 이제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았어야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도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구조 변경 검사는 저희가 대행을 해드려요. 그리고 LPG 운전자 교육은 이제 폐지가 돼서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많이 네네. 간소화됐군요. 그쵸. 딱 단순하게 한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딱 그냥 제일 샘플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차에 뭐 1회차를 LPG로 바꿨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총 근 비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6기통 기준으로 했을 때 36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예요. 네. 많이 없죠. 요즘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나 이제 LPG가 안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000cc 이상 차량들. 네네네. 그 차량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소한 시스템이실 수도 있는데 네. 서울에 이제 카카오 블랙이나 이제 에쿠스 같은 걸로 이제 모범 택시, 고급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규제가 다 풀렸으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네. 일반인도 있겠지만 그런 영업용 네네. 차들한테도 그런 또 막 이런 리무진 차량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지금 장착하신 분들 보면 한 3, 40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 너무 많고요. 60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 이거를 계시고요. 장착하고. 네네. 혹시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회사가 꽤 오래된 회사. 요 시스템을 장착한 건 한 5년 정도 됐어요. 요 시스템 근데 그 장착. 전부터 LPG 네네. 그 장착에 전에는- 관한 그걸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걸 좀 간소화할 수 있게끔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고 네네네. 이제 규제가 풀려서 이제 근데 빛을 본 거죠. 근데 날개달 일만 남았네요 진짜. 네. 날개 달아야죠. 그래서 좀 딱 저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LPG 이제 규제 풀린 거 아니까 네네. 관심이 많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부스에 간식 갖기 싫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부스는 네, 그냥 스루패스 네. 구간인데 네. 그러니까 구간인데 일단은 보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걸려서 보시는 거죠. 아니 근데 꽤나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 기존에 뭐 아까 3, 4년 5년 된 차량 네네, 다 갖고 가능하시죠. 싶어 괜히 또 연비 괜히 생각해서 하시는 네네. 저는 사실은 LPG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네, 네. 안 쓰니다만 또 꽤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2,500명 정도 이제 구독자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연비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올려놨으니까요. 네, 혹시라도 제가 저희 시스템에 대해 그거에 대한 그 사이트 주소는 여기다 제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진분도 보시면 네.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들이 없어요. 원래 이제 다른 튜닝들 같은 경우는 네네. 여기에 별도로 이제 LPG 튜닝만을 위한 인젝터가 필요해요. 연료 분사를 위한 인젝터가 인젝터가 네, 필요한데 추가로 장착이 되는데 네네. 저희는 요 엔진을 쓰는 인젝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공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료가 도달하기 전까지 LPG 연료 라인만 하나 더 따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엔진부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고 네. 저희 키트가 추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고장률이 줄어든다는 적다. 거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어차피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충돌되는 그렇죠. 부분이 아니니까. 네네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저 이것도 궁금해요. 이 LPG를 만드는 회사가 네네. 그 여기 비단 여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럼 이 기술은 여기 고유의 이 회사의 고유의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PG 튜닝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른 업체들도 뜨긴 떠요.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키트를 규격화해서 하는 것도 저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젝터를 공용으로 겸용으로 쓰는 것도 저희밖에 없고요. 네. 액상으로 분사하는 데도 저희밖에 없어요. 보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 SUV 현대에서 나온 SUV 4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업체, 그러니까 블루엔즈를 겸하고 있는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있어서 아. 이제 저희 걸 장착하시고도 네네. 일단은 그 보증이나 이런 서비스 어쨌든 받으실 수 루트는 있어요. 있는 거네요. 그쵸. 네네. 루트를 네네.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쵸. 이게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관심 가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아. LPG 잘 선호하셔야 돼요. 네. 아, 예전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출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쉬운 네, 부분들이 네. 예전에 많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네네. 있어서 또 그리고 좀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그쵸. 또 그 운전 질감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따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런 소리들도 네네네. 또 귀 기울여서 아, 그럼요. 또 네. 그거에 대한 기술력도 계속 야 LPG 차인데 가솔린 차하고 질감 똑같아. 근데 어때?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차 시승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러면은 시승을 하려면 어떻게? 경기도 용인에 저희 본사가 있어서 아. 거기로 와주셔야 돼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시승하실 때 뭔가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출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진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세요. 이 시승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인도 계속 다 이렇게 네, 그 네. 전화 드리고 네네. 하고 갈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저희가 뭐 전 차종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회사에 준비된 회사 차량. 준비된 차량은 네, 네네 가능하세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어디예요?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쵸. 경험할 수 네. 있는 거니까. 저희 에버랜드 근처에 있으니까요, 회사가. 네. 에버랜드 놀러 갔다가 네, 시승하고 가시면 놀러 되죠. 갔다가 그 잠깐 쉴 겸 해서 네, 예, 평일에. 네, 평일에 그죠. 네. 주말에는 힘들어요. 네, 주말에 저도 쉬어야죠. 주말에 네. 에버랜드 사람이 가나요? 예, 그 미친 짓인데 그거. 사람이 많이 가니까. 예, 네, 보통은 이제 주말 생각할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건데 그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너무 감사하고 네네. 저 밑에다가 많이 이렇게 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뭐 그냥 아주 그냥 초보자 한 건데 네네네. 좋은 거 많이 알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량이 거의 다 된다고. 그쵸 거의 다 되는 거네요. 이러면 네 현대 기아차 거의 다 되는 거네요. 터보는 거의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 터보까지 다 개발했어요. 아 터보 차량도 지금 아반떼 적용된 게 네, 아반떼 스포츠 1.2 터보 차량이에요. 네, 그런 건 이제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쵸. 저거 시승차 있나요? 그래서 실차 있어요. 아반떼 스포츠. 네. 저 궁금하긴 하네요. 저거 아반떼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저거 궁금한데요, 아반떼 스포츠. 아반떼 스포츠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네. 운전하는 재미가 진짜 있어요. 네네네, 진짜 잘 만든 차여서. 근데 아반떼 스포츠가 LPG로 이렇게 겸해지면 어떨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진짜로. 저희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보통 이제 터보 차량은 네. 조금 와일드하게 다뤄요. 네. 또 즐길 수 만족도가 높다. 그렇군요. 이거 나중에 꼭 진짜 시승하러 가야겠네요. 여기. 예, 진짜로 시승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예, 용인에 있는 로턴이라는 지금 LPG를 개조할 수 있는 차량이고 지금 3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존의 차를 가지고 바꿔줘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 CVT 방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흔치 않는데요. 이 자트코라는 회사에서는 이 CVT, 우리가 알고 있는 CVT 무단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CVT에 대한 구동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어서 CVT가 어떻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CVT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용자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저도 이제 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듣는 거에 대한 것들만 갖고 있다 보면은 이제 저도 CVT 차량을 몰고 있지만 CVT에 대한 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수명이 짧다? 또 얼마 쓰면 이제 맛이 간다. 막 이런 내용들을 접한 적이 꽤나 많거든요. 야, CVT 오래 못 써. 그리고 CVT의 그 체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기존의 그냥 다른 오토 미션에 비해서 좀 약해.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부시시킬 수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뭐 체결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맞물리는 방식으로 네.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체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벨트랑 풀리다 보니까 기어 방식에 비해서는 운전자가 느끼기에 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끄러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도 그 미끄러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아무래도 부품 구조적인 문제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체결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얘가 뭐 미끄러진다던가 뭐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뭐 이제 오토 미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연비를 제일 연비로서는 뭐 CVT만한 게 없다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하긴 해요. 이제 일반 내연 기관에 관한 이제 이거는 그 미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이런 다른 이제 앞으로 전기차 쪽이나 이쪽에 이제 앞으로 방향이 그쪽이잖아요, 사실은. 그쪽하고는 어떻게 결부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결부가 되는? 사실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사실 학회적으로 봤을 때도 네.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변속기가 필요하다부터 필요 없다까지. 그렇죠. 그 무난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CVT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일반 스텝 AT나 DCT도 네, 다 동일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네,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이런저런 방향으로 다 지금 검토랑 개발은 하고 네. 있다라고. 또 다른 파트에서 또 이제 네, 그렇죠. 뭐 감속기라던가 그렇죠. 전기차용 뭐 현재 시장에서는 뭐 1단, 뭐 2단 변속기에 네. 대한 검토 단계라고만 인식을 해주셨으면. 아, 그렇군요.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CVT에 또 이게 CVT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여기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괜찮은 부스인 것 같아서 아무튼 소개하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일반 유저들한테도 저희 부품의 구조라던가 작동 원리 같은 거에 대해서 네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장비를 좀 가지고 왔고요. 아 그러면 혹시 이거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그 모양을 보면 물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겁니다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먼저 저희 CVT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인 지금 벨트랑 풀리를 여기다가 지금 형상화 시켜놨고요. 네네. 지금 위에 설명에서 보면은 요 아래쪽이 엔진 쪽. 네. 그래서 이제 엔진 출력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켜게 되면은 지금 단계가 거의 시동을 걸고 차가 정차부터 출발할 때의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풋 쪽이 경이 작고 아웃풋 쪽이 경이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진 토크를 증대하는 효과를 내기가 쉬운 조건을 저희가 CVT에서 제공을 해서 차가 초기 발진이라던가 뭐 오르막길처럼 큰 구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의 거동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 변속이 끝났을 때의 씬이 되는데 이때는 엔진 토크 쪽 경이 커지고 커지고. 반대쪽이 작아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엔진이 한 바퀴 돌 때 아웃풋이 여러 개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속 주행에 더 그렇죠. 적합해지고 연비적으로도 효과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렇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몇 단 변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무단 변속으로 가지고 가면서 네. 이제 단수가 변화할 때 생길 수 있는 토크 로스를 줄여서 이제 연비를 올리고 네네. 단수가 바뀔 때 일어날 수 있는 쇼크도 없앨 수 있는 운전자가 쇼크를 느끼지 않는 이제 그쵸, 주행이 가능할 수 있는 주행을 저희가 컨셉으로 해서 지금 이 제품을 개발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 자트코이 회사에서 이 무단 CVT 무단 변속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소형에 들어가는 미션입니다. 소형에 들어가는 이 차량들을 좀 볼게요. 국산 아주 흔한 차들이 많이 보이시죠? 국내 스파크, 그죠? SM3 이런 차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CVT 무단 변속을 쓰고 있다는 점. 그 회사가 바로 이 자트코라는 회사의 미션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CVT8이라는 이 미션은 좀 더 이제 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닛산의 엑스트레일 그리고 QX60 그리고 QM6 그다음에 SM6 이런 차들한테 들어가는 이 CVT 무단 변속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CVT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업체를 통해서 계속 이제 기술력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것 같네요. 위에도 막 좀 돌고 있고 위에 뭐 달린 회사가 없는데 이 회사는 좀 위에도 또 이렇게 데코를 돈이 있는 거죠. 잘 나가는 회사인 겁니다. 네. 근데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들어봐도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는 또 다른 그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진이라는 회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베어링에 대한 부분이죠. 베어링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야 이런 부분들 뭐야 이걸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간단합니다. 베어링은 돌아가는 모든 부분에 쓰입니다. 뭔가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 이 베어링이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죠. 당연히 자동차에는 빠질 수 없는 기본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바로 이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베어링이 반드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일단은 목표는 타겟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는 부분을 보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 회사 베어링 물론 지금 이 회사는 국내에 있는 자동차에도 납품도 하지만 뭐 BMW라든지 외국에 있는 외국 자동차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회사만의 그 고유 기술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뭐 베어링이 몇 가지 3세대 베어링 이렇게 지금 현재 상용화하고 있는 3세대 베어링까지가 나와가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지금 새로 나와서 지금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 바로 이 5세대 휠 베어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휠과 베어링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래 지금 이 디스크 로더가 있는 이 부분에 이 베어링 부분이 들어온다면 이 결합이 돼서 이게 분리가 돼 있고 결합이 돼 있는 부분인 건데 이 결합이 됐을 때는 그럼 이만큼 꽉 차겠죠. 근데 지금 이 5세대 휠 베어링은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여기가 지금 구멍이 패여 있죠. 그만큼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좀 더 가벼워지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휠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BMW나 국내 자동차 업체에다가도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게 통과가 된다면 아마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일체형 이 휠 베어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량이 빠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다 알다시피 경량화죠. 경량화. 경량화에 있어서는 역시 일체형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역시도 이 베어링이 또 새로운 기술의 베어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는 또 그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 베어링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 상용 자동차에서 저 베어링을 본다면 그것 또한 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주목하고 싶어서 이 일진이라는 회사를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